실력을 향상시키는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모니터를 잘 하시는 거예요. 모니터. 내가 발표하는 모습, 제가 보시면 제가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인 저도 저를 촬영합니다. 왜? 여러분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여러분 실력이 이제 80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80점이 됐으면 이 80점이 언제 어디서나 80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볼링에서는 에버리지라고 부르죠. 에버리지 80이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경력이 짧거나 일천하신 분들은 이 에버리지 80의 폭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떤 때는 80이고 대부분은 5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디션의 영향,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실력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잘 몰라. 왜? 모니터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강비조랑 트레이닝이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는 80점이지만 다른 무대에 강비조가 없이 다른 무대에 갔을 때도 80점이 나오느냐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비조와 트레이닝을 해서 80점이 되고 강비조가 없는 상태로 다른 무대에 가서도 80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강비조랑 트레이닝 끝났을 때는 80점인데 그 이후에 다른 곳에 가서도 80점이 나오나? 대통령 앞에 가서 발표하는 데는 80점이 안 나오고, 이 작은 사무실에서 5명 모아놓고 할 때는 80점이 나오고, 이런 거는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 가서도 브리핑할 때 80점이 나오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장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 가장 큰 장점은 엔터테이너 기능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수업하는 동안 엄청 재밌습니다. 아, 도대체 이렇게 재밌는 분이 도대체 왜 여기 계시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고 트레이닝을 진행하겠다. 저는 개인적인 특성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맞춰드립니다. 우리가 솔직히 여기에 직장 생활하는데 다른 일 하러 왔지, 이거 강비조랑 레슨하면서 이거 연습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가성비 좋게 트레이닝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한다, 많이 한다,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때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짧게라도 진토배기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트레이닝 할 때는 모니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현장을 저처럼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번거로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핸드폰에 녹음기 기능이 있습니다. 녹음기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연습은 연습이 아니에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무조건 실력의 퇴보를 가져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녹음기나 비디오로 체크하지 않은 연습은 무조건 퇴보예요. 연습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쁜 습관을 몸에 들이고 딱 쌓아놓은 실력을 깎아먹은 겁니다. 깎아먹은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내가 습관적으로 녹음기를 켜지 않고 연습을 했다 그러면 그냥 쌓아놓은 점수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녹음기 없이 연습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주 많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녹음기를 켜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딱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녹음기를 켜는데 장비가 없다 그러시면 핸드폰 녹음 기능 말고 또 다른 장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장비를 사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장비를 살 때는 스피커가 달려있는 장비를 사시는 게 좋아요. 스피커가 달려있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녹음하고 그 즉시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생선하고 똑같습니다.
녹음하고 있다 들으면 신선도가 떨어져서 연습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들어보는 거예요. 그 즉시 듣는데 이어폰 꽂고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 하면 되게 귀가 아파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 스피커로 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연습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연습하는데 팀장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팀장님이 4등, 제가 5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둘이 조금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 5등이 힘을 합쳐서 1, 2등이 됩시다. 이 자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4, 5등이 모여가지고 둘이서 녹음기 버튼 눌렀다 껐다 눌렀다 눌렀다 껐다 하면서 실력이 향상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그러면 이거 우리끼리 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강비조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한번 진하게 한번 하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한테 톡을 보내면 제가 옵니다. 와요. 돈 받은 거 더 요구하지 않고 그냥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수업을 할 때마다 등수를 한번 매기시면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1등이구나 라는 즐거움보다는 내가 안 되는구나 이런 즐거움을 맛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하고, 개인 레슨을 원하시면 해드린다. 어차피 다 한 번씩은 할 거지만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벤치마킹을 잘하는 사람이 실력이 빨리 향상됩니다. 모니터의 일종이죠. 나 자신을 꼼꼼하게 모니터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라면,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꼼꼼하게 모니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길로 가는 과정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하는데 너무 못해. 이런 말은 지나가는 개도 하는 거예요. 왜? 딱 봐도 못하는 거 그만 알잖아요. 너무 못하는데? 이런 거는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석은 왜 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못하는지, 왜 안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니터,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구나, 저건 배워야겠다. 저 사람이 못하면 저 사람은 저래서 못하는구나,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못해? 그러면 생각하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할까? 우리 회사가 돈을 못 벌어, 좀 더 키우고 싶어. 그러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더 키울 수 있을까? 연애를 합니다. 그럼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저 여자, 저 이성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온통 다 어떻게? how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안타깝게도 어떻게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로 바꿔야 돼요. 왜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할까? 왜 우리 회사가 커지지 않을까? 왜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바꿔야 정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만여 명 가까이 트레이닝 하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을 수학 선생한테 안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합니까? 왜 수학을 잘해야 됩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안 할까를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왕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시키는 연습하고, 그냥 트레이닝 코스 밟아주는 대로 쭉 연습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지 말대로 실력이 향상된다고 했으니 실력이 향상되겠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머리를 써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항상 왜를 앞에 두셔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 제가 저렇게 실력이 향상이 안 되지? 라고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면 쟤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을 왜에 두십시오. 제가 물어보는 것 대부분 다 왜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답도 왜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 어떻게에 대한 답을 하시면 대부분 다 틀리는 거예요. 질문 있으신 분? 트레이닝은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기법을 배우는 네. 그러면
내가 발표할 내용에 대한 거를 사실 만들고 작성해서 그걸 발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능력도 향상이 될까요? 그럼요. 여러분을 여기서 지금 30점 미만인 여러분들끼리 경쟁하면서 35점을 미워하고 뭐 30점을 비웃고 이러지 마시고 이 클래스에서 라이벌을 설정하시면 실력이 빨라요.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핵심 원리가 뭡니까? 경쟁이에요. 경쟁이 실력 향상에서 굉장히 좋은데 올바르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끼리 경쟁하는 거는 첫 번째 올바르지가 않고 두 번째 공정하지가 않아요. 직급도 틀리고 경력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조건이 다 다른데 여기서 경쟁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그냥 강비조로 잡으시면 제일 수월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강비조 정도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지금 마음속에 하셔야 돼요. 제가 국내에서 그렇게 넘버원이야? 그럼 쟤보다 잘하면 나는 그러면 상어 정도 되는 건가? 네, 상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강비조보다 더 잘하겠다. 이 레슬링 트레이닝이 끝났을 때 나는 강비조보다 더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목표를 정하시면 그 외에 짜질구레한 목표들이 다 우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를 넘어서는 거는 너무 쉬워요. 저는 이렇게 좀 가벼워 보이잖아요. 전 사실 이런 직업적인 프레젠테이션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점수를 매겨볼 건데 아까 말한 것만으로는 내 점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싶으신 분은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책에 한 챕터가 있어요. 한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짧은 챕터나 제일 긴 챕터를 소리내서 읽고 녹음해서 한 번도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챕터를 낭송하는데 발음이 씹힌다, 엉켰다, 호흡이 끊긴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실수가 단 한 번도 없어야 한다. 그러면 등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챕터로 가서 처음 보는 챕터를 낭송했을 때 한 번도 틀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등급 안에 들어오는 선수는 이 처음 보는 원고를 나레이션에서 녹음을 뜰 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수치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원고는 여러분이 낭송하기에 가장 좋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라임이 맞춰져 있고요. 라임이 끊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원고를 기계적으로 읽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A급 선수는 이렇지 않은 지뢰밭이 가득한 원고를 라임에 맞춰서 순식간에 끊어가지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어차피 정해져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나의 실력을 어느 정도 알고 싶다 하시면 오늘 당장 한 챕터를 꺼내서 녹음기를 켜고 낭송을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돼요. 한 번 이상 틀리면 무조건 땡. 두 번 틀리면 200% 못하는 거죠. 3개 틀리면 300%, 4개 틀리면 400%. 그렇게 세다 보면은 멀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쭉 밟으시면 되고 마인드 트레이닝이 왜 제일 처음에 나왔을까?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멘탈리티라는 거예요. 일반 브리핑과 경쟁 브리핑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여러분은 경쟁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력 자체가 아예 일천하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면 이런 기본적인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압박과 긴장 속에서도 내가 실력을 향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브리핑하고 내 뒤에 강비조가 나와서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우열을 판단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쟁적인 압박감이 있는 프로젝트에서 내가 제대로 잘 발표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연습 과정부터 멘탈리티까지 다 다른 얘기예요. 이 필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셨을 때 클래스를 짜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 인상에는 지금 있는 이 5명이 가장 좋은 교보제이자 가장 좋은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압박감을 느껴서 중압감을 헤쳐나가는 멘탈을 갖춰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프레젠테이션 관련해서 PT 화면을 만들어 드릴 거고 가서 발표를 할 거예요. PT 장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야, 우리 사장님 바쁘니까 10분만 해. 우리 팀장들하고 좀 여유 있으니까 20분 드리겠습니다. 1시간 넉넉하게 쓰십시오. 2시간 드릴게요. 그때마다 다 다르게 발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장표는 말 그대로 그냥 옵션인 거예요. 옵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제가 지금 여기서 발표하는데 지금 한 40분 정도 했는데 제가 PT 화면 띄웠습니까? 안 띄웠죠. 제가 이런 추임새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 정도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도 능력까지는 갖추고 트레이닝을 끝내는 겁니다. 힘들 것 같다? 아니에요. 이 정도는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제가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나눠드린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빠르게 읽는 사람은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읽으면 한 2-3시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얘기. 그래서 줄도 좀 긋고 다음에 만나면 이게 무슨 얘기야? 못 알아들었어? 하고 물어볼 것도 좀 체크하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연습법이나 관련된 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핸드폰을 켜셔서 유튜브에 강비조 작가를 검색하시면 제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교재와 관련해서 다 동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영상 보시면서도 연습하실 수 있다. 그리고도 또 나를 맞춤형으로 설계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다. 1-2달 정도 끝나면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지시게 될 거예요.